안녕하세요. 제재날다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사진을 실크스크린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진을 실크스크린이 가능한 파일로 만들 때 망점으로 변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망점으로 변환한 파일을 한 가지 컬러, 즉 1도로 인쇄하거나 CMYK 네 가지 컬러로 분판해서 네 번 인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1도 인쇄가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도 분할해서 4도 인쇄가 가능한 파일을 만드는 것은 이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는 실크스크린 작업이 안 돼요. 실크스크린은 중간색 표현이 안 되는 공판하다 보니 쉽게 말해 흰색 배경에 검정색으로 그려진 또는 구성되어야 하는데, 사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흑백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포토샵에서 모드로 가서 그레이스케일을 선택하면 흑백이 되는데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저기 회색이 보이시죠? 흑백으로 돌려도 중간색인 회색이 있어서 불가능하게 돼요. 이렇게 사진을 검정과 흰색만으로 표현하게 변환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트맵 이미지와 하프톤인데요. 물론 이렇게 변환하면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중간색을 없애고 오직 검정과 흰색만으로 그림을 표현하니까요. 근데 이게 확대하거나 가까이서 볼 때는 느낌 차이가 확연하지만, 좀 떨어진 곳에서 보면 충분히 볼만하다는 점.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맵과 하프톤을 이용해서 1도 인쇄가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 보고, 이보다 다소 간단한 필터를 이용해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맵은 모든 그림을 우리가 흔히 픽셀이라고 하는 격자, 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세계 정보를 0과 1로 표현하게 돼요.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게 되면 검정, 흰색, 그리고 이 둘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회색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회색이 들어가면 실크스크린 파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이 회색을 일정 법칙에 의해서 흰색과 검정으로 변환해 주는 것이 바로 비트맵과 하프톤입니다. 그럼 비트맵부터 파일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사진을 열면 컬러 상태에서는 비트맵이 선택이 안 돼요. 사진을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야 이렇게 비트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트맵을 선택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인풋은 이미지의 해상도, 그러니까 아웃풋도 손댈 필요가 없어요. 아래에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5가지가 있어요. 물론 회색을 검정과 흰색으로 변환하는 방법이겠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50% 트레시홀부터 알아볼게요. 제가 뭐 포토샵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중간 회색 값을 중심으로 높은 회색은 흰색으로 바꾸고 낮은 회색은 검정으로 변환한다고 해요. 확인해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두운 회색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수치로 이를 조정할 수가 없는데, 사진을 변환 전 조금 밝은 톤으로 바꾸면 이와는 느낌이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로 변환 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정하면 되는데, 저는 레벨 값을 이용해서 조정할게요. 자, 사진을 밝게 돌렸으면 이제 비트맵으로 가서 50% 드레스쇼를 선택하고 OK 누르면 보이시죠? 아까 그림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흰색 부분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두 그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문제는 비트맵에서 수치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패턴 디더인데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노이즈, 즉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방식인데, 적용해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좀 자세히 확대해 보면 점이 어떻게 찍혔는지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촘촘하죠. 이렇게 되면 사진에 가깝지만 실크 작업이 쉽지 않아요. 검정점이 작고 촘촘해서 이런 경우 경계가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디퓨전 디더, 확산 디더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인지는 정확히 잘 찾지는 못했어요. 일단 적용해 보면 니끔은 이렇게, 이것도 거의 사진과 동일하죠. 확대해 보면 점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점들로 찍혀 있어요. 물론 사진에는 더 가깝지만 이것도 실크 스크린 작업은 쉽지 않아요. 위에 안내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네 번째는 커스텀 패턴인데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패턴을 넣는 방식이에요. 아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해 보면 이런 느낌으로 변해요. 특정 모양이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원하는 것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알아본 네 가지 비트맵 방법은 세밀한 수치 조절이 안 되고 선택하면 바로 적용되죠. 이 방법만으로는 사진을 적절하게 망점으로 변환하기 어렵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인 하프톤 스크린은 어떨까요? 하프톤의 개점을 찾아봤더니 점의 크기로 농담을 표현하고 흑백, 투명으로 색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딱 실크 스크린 작업이 가능한 파일을 만들 수 있겠구나 느껴지시죠? 그럼 이제 하프톤으로 파일을 변환해 볼게요. 그레이스케일, 비트맵에서 하프톤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수치가 떠요.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 이 빈도는 밀이나 인치당 점이 얼마나 많이 찍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점이 많이 찍힐수록 좀 더 사진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의 각도는 사도 분판의 경우 중요한데 거기서도 컴퓨터가 가장 적절한 각도를 설정해 주니 굳이 손댈 필요는 없어요. 그 아래 점의 모양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라인과 라운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라운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동그란 점으로 표현이 되죠. 크고 작은 걸로 음영을 표현해요. 그럼 이번엔 라인을 선택해 볼게요. 자, 확대해 보면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음영을 표현하게 되죠. 모양은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스케일을 선택해서 사용할게요. 그럼 우리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프리퀀시, 빈도니까 이 수치를 조절하면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통 1에서 24일 정도로 설정하시는데요. 확연한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을 넣은 것과 20을 넣은 것으로 비교해 볼게요. 먼저 빈도 1을 넣어 볼게요. 사진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확대해 보면 이렇게 굵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경계도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 정도는 충분히 실크 스크린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빈도를 20을 넣고 해볼게요. 20을 넣고 적용하면 사진이 거의 변화가 없죠. 확대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잔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진에는 가까울 수 있지만 실크 스크린 작업으로는 쉽지 않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느낌도 살리면서 실크 스크린 재판 작업이 가능한 빈도를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건 뭐 정해진 건 없으니 각각 빈도 값을 넣고 출력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좀 귀찮을 수 있지만 그렇게 확인해야 사진 느낌을 적절하게 살릴 수 있는 재판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비트맵과 하프톤을 이용해서 사진을 실크 스크린 작업이 가능한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수치값보다 좀 복잡하죠? 이것보다 조금 간단한 사진 변환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간단하다는 것은 그만큼 디테일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인 건 아시겠죠?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사진을 열어서 그레이스케일로 바꾼 후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그림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창이 여러 개 뜨는데요.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대부분의 것들은 회색이 살아있어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중간쯤에 하프톤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프톤이니까 이거 되겠지 하실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저기 회색이 살아있죠? 이거 실크스크린 작업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탬프, 이것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그림이 많이 변형돼서 느낌이 잘 안 나죠? 그럴 땐 오른쪽에 있는 흑백 밸런스를 이용해서 적절한 느낌의 사진을 찾으시면 돼요. 하프톤에 비해서 정밀도가 다소 떨어지는 게 좀 아쉽죠. 비트맵과 하프톤을 이용해서 변환한 사진과 필터를 이용해서 변환한 사진의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긴 말 필요 없겠죠? 좀 더 사진 느낌을 살리면서 실크스크린 인쇄를 하고 싶다면 비트맵과 하프톤을 활용하셔야겠죠. 결론은 비트맵과 하프톤은 어느 하나의 기능만으로 사진을 망점으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망점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진을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든 1도 필름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면 어떤 느낌인지 포토샵에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사진을 1도로 인쇄하는 것도 느낌 있죠? 사진을 이용해서 1도 인쇄하는 대표적인 사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드리 헵번이 아닐까 싶어요. 오드리 헵번의 사진은 1도로 인쇄해 놓아도 충분히 예쁘고 아름답답니다. 저작권 때문에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혹시 시간 되실 때 집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